카페 유리창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선희는 평소처럼 가장 먼저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커피 향이 조용히 퍼졌고 그녀는 손에 잡히는 컵의 온도를 느끼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었어요. 잠시 뒤 익숙한 걸음소리가 들리자 선희의 눈가가 자연스레 부드러워졌습니다. 30년 동안 인연을 이어온 친구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죠. 아이고, 또 제일 먼저 왔네. 친구 중 한 사람이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좀 일찍 깼어. 선희가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예전 이야기들을 꺼냈습니다. 누군가는 젊은 시절의 여행 사진을 꺼냈고 또 누군가는 자식들의 소식을 전하며 웃었어요. 이들은 오랜 시간을 함께 버텨온 사람들답게 말 한마디에도 익숙함이 묻어났습니다. 서로의 취향을 알고 어느 순간에 어떤 표정을 지을지까지 익히 알고 있는 사이였죠. 이런 순간이면 나이 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었어요. 하지만 편안함 속에는 설명되지 않는 작은 어색함이 섞여 있었어요. 대화의 리듬은 똑같았지만 분위기 어딘가에는 예전과 다른 온도 차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관심보다는 형식적인 안부가 먼저 오가는 느낌이 들었죠. 너는 요즘도 여유로워 보여서 좋겠다. 한 친구가 무심히 말하자 선희는 순간 눈을 깜빡였어요. 여유는 무슨 그냥 살다 보니 그런 거지. 선희가 웃어 넘겼습니다. 그 말은 칭찬이라기보다 묘하게 선을 긋는 말투였어요. 선희 역시 그 미묘함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오랜 우정 앞에서는 이런 사소한 감정들을 굳이 드러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날 카페 공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이 떠다니고 있었어요. 선희는 그걸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스치듯 스며드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컵을 천천히 돌리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괜한 생각이겠지. 오래되면 다 이런 거지.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의문이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익숙한 우정 속에서 아주 조용하게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선희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카페 모임이 끝나고 며칠 뒤 선희는 평범한 오후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선희는 차를 한 잔 내리며 지난 모임을 떠올리고 있었죠. 여느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마음에 남는 장면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컵을 들고 소파에 기대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선희는 혼잣말처럼 중얼렀습니다. 며칠 후 또다시 친구들과의 모임이 잡혔습니다. 이번에는 점심 약속이었고 익숙한 멤버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친구들은 자녀의 취업, 손주 돌봄, 생활비 걱정 같은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대화는 겉으로는 평범했지만 속도는 예전보다 빠르고 날카로웠습니다. 서로의 형편을 비교하는 듯한 말투가 은근히 더해지고 있었죠.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 우리는 진짜 빠듯하다니까. 한 친구가 툭 내뱉었습니다. 선희는 그나마 여유 있잖아. 또 다른 친구가 덧붙였어요. 순간 선희의 표정이 아주 짧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나도 똑같아. 다들 힘들잖아. 하지만 그 말은 속마음을 감추는 가벼운 외투 같았습니다. 선희는 그 순간 깊은 곳에서 작은 미세한 상처가 스치는 걸 분명히 느끼고 있었어요. 비교라는 것은 단순한 말투였을지 모르지만 반복되면 감정의 무게로 변한다는 걸 선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의 중심도 조금씩 틀어지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근황을 나누는 대신 누구의 형편이 더 힘든지, 누구의 자녀가 더 잘 나갔는지
은근히 견주었습니다. 선희가 말할 때마다 무심한 농담이 따라붙었고 그 농담들은 어딘가 깊은 곳을 찌르는 듯 했어요. 선희는 참 좋겠다. 딸도 잘 되고 사는 것도 여유 있고. 또 다른 친구가 말했지만 말투에는 축하보다 질투가 묻어났습니다. 선희는 짧게 웃으며 넘겼지만 속에서는 차가운 물이 흐르는 듯 했어요. 친구들과 오래 알고 지낸 만큼 이런 작은 톤의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언제부터였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생긴 건지 아니면 자신이 놓쳐온 것들이 쌓인 건지 헷갈리기만 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선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묘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뭐가 달라진 걸까? 내가 달라진 건가? 친구들이 달라진 걸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이후 선희는 예전의 우정 속에 작은 금이 생기고 있음을 서서히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금은 아직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모양으로 조금씩 확장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선희의 마음은 그 균열을 바라보며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선희는 아침부터 몸이 좋지 않았어요. 기운이 빠지고 머리가 묵직해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약을 챙겨 먹으려다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날 친구들에게 메시지라도 보내며 가볍게 하소연했겠지만 요즘 들어 친구들과의 거리는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미묘하게 벌어져 있었죠. 괜히 걱정만 끼치겠지 선희는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결국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택시를 타는 동안 창밖 풍경이 조금씩 흐려 보였어요. 의사는 간단한 검사 뒤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친 것 같다고 말했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장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결국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오늘 좀 아파서 병원 다녀왔어. 단순한 사실을 전한 것뿐인데 보내고 나니 괜히 했나 싶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오래된 친구들이니 걱정하거나 연락을 바로 줄 거라는 작은 기대도 있었죠. 그러나 몇 시간 후 돌아온 메시지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에이, 또 예민해진 거 아니야? 좀 쉬면 나아져. 나도 요즘 여기저기 아파. 기운 내. 선희는 화면을 바라보며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별일 아니야라는 태도였고 선희의 아픔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 뭐 다들 바쁘니까. 선희는 스스로를 달래듯 말했지만 어딘가 허전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이불을 끌어당긴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편에서 아주 오래전에는 느껴본 적 없던 외로움이 서서히 퍼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선희는 힘든 몸을 이끌고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으며 친구들과 있었던 과거의 장면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플 때 서로 먼저 전화하던 시절, 집 앞까지 찾아와 죽을 끓여주던 시절, 이제는 그 기억들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장바구니를 내려놓은 뒤 선희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언제 이렇게 멀어진 거지? 그녀의 눈에는 슬픔보다 이해할 수 없음이 더 진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뒤척이다 창밖 불빛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감춰두었던 감정을 마주했어요. 친구들이 예전과 다르다는 사실이 아니라 자신이 더 이상 그 무심함을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선희는 우연히 지인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평소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상대는 친근한 목소리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던 중 선희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지인은 선희가 친구들에게 했던 작은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흘려 말하고 있었죠. 그 얘기도 들었어. 요즘 몸이 좀 안 좋다면서? 그 말이 끝나자 선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말했을까? 하지만 대답을 듣기도 전에 상대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선희의 얼굴은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최근 친구들과 나눴던 대화는 가벼운 속마음과 근황 정도였지만 그것들이 이미 다른 사람들의 입을 거치고 있다는 사실이 선희의 가슴을 조용히 찔렀어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이런 걸 남한테 이야기하지?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지만 그 안에는 당황과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며칠 후 친구들과의 또 다른 모임이 잡혔습니다. 선희는 마음이 무겁고 복잡했지만 마지막으로 분위기를 다시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참석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친구들은 가벼운 농담부터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농담 속에는 선희를 향한 미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선희는 원래 아픈 척 잘해 금방 또 멀쩡해질걸. 모두가 웃었지만 선희는 웃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순간 멈췄고 눈동자 깊은 곳에는 차가운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친근함이라는 이름 아래 친구들은 선을 넘고 있었고 선희는 그 사실을 느끼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녀 이야기, 생활비 이야기, 집안 걱정 같은 말들이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에는 선희의 상황을 가볍게 비교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죠. 그래도 넌 괜찮잖아. 남들도 다 힘들어. 그 말이 전부가 아니었지만 선희는 그 아래 숨겨진 의미를 누구보다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선희는 자신의 행동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편하게 말했나? 나를 가볍게 대해도 괜찮다고 느끼게 한 건가? 자책과 서운함이 뒤섞여 마음이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희는 카페에서의 웃음소리가 귓가에서 계속 반복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이제 따뜻한 감정이 아니라 날카롭게 마음을 찌르는 파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보이네. 선희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명한 감정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친구들을 향한 애정이 아니라 친구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생각보다 더 오래전부터 자라오고 있었다는 걸 선희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선희의 생일이 다가오던 날 친구들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생일인데 얼굴은 봐야지. 점심이나 먹자. 그 문자를 본 순간 선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최근의 불편함이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래도 생일인데라는 생각에 선희는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생일이니만큼 조금은 따뜻한 시간을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친구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작은 케이크가 놓여 있었지만 분위기는 왠지 밝지 않았습니다. 오, 왔다. 친구 한 명이 말했지만 표정은 예전처럼 반갑기만 하지는 않았어요. 선희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대화는 곧 익숙한 흐름을 탔습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은 편안함이 아니라 패턴처럼 반복되는 말들에 가까웠습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는 척하지만 실은 사소한 비교와 은근한 감정들이 오가는 흐름이었어요.
선희는 조용히 음식을 뜨며 나름대로 분위기를 맞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분위기 속에서 묘한 긴장이 생겨났습니다.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선희의 근황을 묻는 척하면서도 어디선가 들었던 이야기들을 끼워 넣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많이 편하겠다며? 딸도 잘 돼서 그렇고. 그 말은 칭찬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말투는 묘하게 선의를 가르는 듯 했습니다. 내가 제일 여유 있는 거 다 알지 뭐. 또 다른 친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선희는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을 아주 잠시 동안 멈췄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서늘하게 갈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가 뭐 다들 비슷하지. 선희는 미소를 지으며 넘겼지만 그 미소 안에는 억지로 눌러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케이크가 나오자 친구들은 생일 노래를 부르며 분위기를 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선희는 그 순간조차 마음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는 축하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감정이 교묘하게 드러나는 자리처럼 느껴졌어요. 오랜 우정의 껍데기는 남아 있었지만 그 안의 내용은 이미 변한 지 오래였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친구들은 또다시 선희를 향해 농담을 던졌습니다. 선희는 원래 잘 나가잖아. 우리가 뭐 따라가겠어? 말투는 가벼웠지만 그 속에는 농담이 아닌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말이 터지는 순간 선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한 결론을 떠올렸습니다. 아, 이 관계가 이제는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는 순간 선희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느꼈습니다. 오늘 생일 모임은 축하가 아니라 관계의 끝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것을. 서운함보다 큰 감정은 이제는 놓아야 한다는 조용한 결심이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스스로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달라질 때가 됐구나. 30년을 함께한 우정 속에서 선희는 처음으로 완전한 이별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생일 모임을 마친 뒤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선희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작은 종이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친구들이 건넨 생일 선물이 들어 있었지만 묵직한 서운함이 그 위에 얹혀 아무 의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시리냐 선희는 낮게 중얼렀습니다. 버스가 신호에 걸려 멈추자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 얼굴은 익숙하지만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선희의 표정은 그동안 쌓인 감정에 눌린 듯 조용히 무너져 있었어요. 그녀는 눈가를 문지르며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켰습니다. 괜찮아, 괜찮아야지. 그러나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은 마음 깊숙이 닿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 앞에 놓인 신발들이 익숙하게 맞이했어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선희는 아무 말 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의 고요함이 오히려 마음속 소음을 더 크게 울리는 듯 했어요. 방금 전까지 들렸던 친구들의 웃음소리와 말투가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잘 나가잖아. 넌 여유 있지. 그 말들이 가벼운 농담이 아닌 선희를 특정한 틀에 가두는 듯한 감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손을 꼭 모으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면 그냥 변한 걸까? 이 말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이기도 했어요. 시간이 조금 흐르자 선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찬물을 한 잔 떠마셨습니다.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 아주 미세한 결심이 스쳤습니다. 관계 속에서 자신이 작아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잠시 뒤 선희는 휴대폰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단톡방에서는 친구들이 여전히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오늘 재밌었다. 선희, 다음엔 내가 장소 골라. 그 문자들이 밝은 이모티콘과 함께 도착했지만 선희의 마음에는 어떤 울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조금 멀어질 때가 된 것 같아. 그날 밤 선희는 불을 끄지 않은 채 소파에 기댄 채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벽을 타고 천천히 흔들릴 때까지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친구들과의 오랜 세월이 떠올랐지만 그 시간들이 이제는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지 못한다는 것을 명확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는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어요. 밤새 여러 생각이 교차했지만 이상하게 머릿속은 맑았습니다. 오늘은 뭔가 정리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눈앞에 놓인 휴대폰이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단톡방을 눌렀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짧은 한 문장을 남기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단톡방 나가기 알림이 뜸과 동시에 휴대폰 화면은 고요해졌습니다. 억지 웃음을 지어야 했던 순간들, 조심히 말을 골라야 했던 시간들, 가슴 깊이 숨겨두었던 서운함들이 천천히 풀려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오랜만에 편안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게 이렇게 좋은 거였나? 혼잣말처럼 내뱉은 그 말은 선희의 가슴에 새로운 감정을 남겼습니다. 며칠 후 친구들로부터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러나 선희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답장을 안 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할 줄 알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는 확신이 조금씩 자리 잡고 있었죠. 그날 오후 선희는 집 주변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변 풍경은 변함없었지만 선희가 느끼는 세상은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편할 수도 있었구나. 그녀는 스스로에게 놀라듯 중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선희는 빨래를 개고 집안일을 정리하며 하루를 조용히 보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들리는 작은 생활 소음이 오히려 따뜻하고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이어질 동안 선희는 이런 고요를 느끼지 못한 채 늘 정신없이 감정, 소모 속에 있었던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우정이라고 생각했던 관계가 사실은 의무가 되어버렸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선희는 오래 사용하지 않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조금은 자유로웠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마음을 솔직하게 적어내려간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 불빛을 바라보며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정을 정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지만 그 선택은 분명 선희의 삶에 평온을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자신만의 시간을 되찾고 있었어요. 관계를 정리한 지 몇 주가 지나자 선희의 일상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그녀의 하루에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없었고 작은 일상조차 뜻깊게 느껴졌습니다. 선희는 여유로워진 마음으로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창밖 햇살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전부터 눌러두었던 감정이 천천히 정리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편안한 게 이렇게 오래된 감정이었나? 그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중얼거리며 생각보다 오랫동안 자신이 지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선희는 식탁에서 간단한 저녁을 먹은 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이 떠 있었어요. 30년을 함께했던 친구 중 한 명, 미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선희의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지금 왜? 그녀는 작은 숨을 내쉬며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메시지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희야, 나 할 말이 있어. 그 문장을 보는 동안 선희의 마음은 잔잔하게 흔들렸습니다. 연락이 올 거라고 예상한 적은 없었지만 오지 않을 거라고 단정하지도 않았던 감정이 그녀 안에서 조용히 섞여 있었죠. 오랜 우정을 정리한 뒤 찾아온 평온은 분명 선희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30년의 시간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녀는 휴대폰을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고 그 빛이 그녀의 얼굴에 고요한 긴장감을 남겼습니다. 선희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감정이 천천히 밀려왔어요. 친구의 연락이 반가운 것도 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기억이 다시 문을 두드리는 듯한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잠시 뒤 그녀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선희에게는 분명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느릿하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연락이 끝의 시작일지, 새로운 이야기를 여는 첫 문장일지 아직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이제는 그녀 자신을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구독하시면 더 많은 시니어 감성 영상과 인생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